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법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이 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좋게 봐주셔갖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신뢰하는 의미로 뭐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 같은데 영광이죠? 영광이죠. 예,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기대가 아주 큽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사님은 올해도 2차 전지 주가를 좀 강세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는 뭐 근거는 어떤 쪽입니까?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주가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우리 2차 전지 산업이 되게 좀 하락이고 성장률도 높았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사실은 22년은 그렇게 좋은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기 아마 자료가 나갈 텐데 이 자료는 이제 SK증권 윤혁진 연구원 자료인데 22년은 피해 해였고 23년은 Q의 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22년 연간으로 봐서 이제 전기차 쪽은 미국이나 유럽 쪽은 상당히 좀 이제 상승폭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중국 시장이 급성장한 한 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2차 전지 산업은 그 중국 정부의 이제 그 인위적인 시장 장벽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시장에는 전혀 진출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CATL 같은 애들이 작년에는 점유율을 이제 우리 그 K 배터리하고 많이 좀 늘린 한 해였고, 그래서 사실 Q가 그러니까 물량이 증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 특히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 갖고 그 양극재 쪽이 이제 그 가격 전가를 해서 이제 주가가 좋았고, 피가 올라갔다.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좋았고, 반면에 이제 그쪽 그 원자재하고 관련이 없었던 이제 동박이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뭐 이런 소재들은 작년에 사실은 안 좋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23년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럽도 다시 좀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IRA 법안 통과되면서 신차들이, 전기차 신차들이 이제 대폭 이제 쏟아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연구원들마다 조금씩 그 추정치에 좀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아마 미국 시장이 올해 한 뭐 70%에서 한 100% 정도 전기차가 성장할 거라고. 전년 대비해서요? 22년 대비해서 23년이요. 70에서 한 10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배터리 쪽으로 보면은 저희가 훨씬 더 이제 좀 그 성장률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게, 미국에서는 작년 기준에서 테슬라가 한 6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근데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테슬라 배터리는 한국 배터리가 아니고 파나소닉이죠. 파나소닉이 한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5%를 CATL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원래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배터리인데 나머지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 배터리들은 다 한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들이 올해는 많이 늘어날 거라서 올해는 일단 물량이 많이 증대되는 이제 그런 한 해다. 그래서 올해가 훨씬 사실은 더 좋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IRA가 이제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는데 2차 전지에 올해는 또 어떤 뭐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CRMA라고 유럽 말씀. 그게 이제 Critical Raw Materials Act라고 핵심 원자재법. 핵심 원자재법인데 이제 그 골자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광물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2차 전지나 신재생 산업 같은 쪽이 이제 중국에 이제 장악되고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힘을 합쳐갖고 이제 중국을 2차 전지 산업에서 퇴출시키지 않은 법안이에요. 그게 이제 IRA가 작년에 그랬고 CRMA도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한국이 이제 독식하는 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유럽 시장도 한국이 독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법안이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RA에 따르면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계는 중국산 소재 비중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한 예로 뭐 예.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예. 중국산 비중이 88% 되더라고요. 예. 뭐 다른 소재도 보면 80% 90% 이렇게 되는데 이 단기간에 이렇게 그 중국산 비중을 감축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단기간 내에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근데 이제 요 관련된 요런 이제 문제점들은 저희 이제 2차 전지 업계에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IRA나 CRM에도 마찬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의 이제 그 광물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 종속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겠다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IRA 법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작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안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흐름을 2019년, 20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포드하고 GM 쪽이 이제 포드는 SK 쪽하고 GM은 이제 LG 쪽하고 이렇게 이제 동맹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2, 3년 전부터 이런 형태로 돼서 IRA 법안 통과되면은 광물을 중국 이외에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될 거다는 것들을 이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었고, 그에 맞춰서 이제 뭐 전구체나 양극재나 방금 말씀하신 리튬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중국 밸류 체인을 배제하고 조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형태의 노력하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고, 그거를 이제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 자료화면 3번을 보시면 이게 더 라스트 퍼즐이라고,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거든요. 이 리포트를 보시면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자료화면 4번에 보면은 그 라스트 퍼즐에 나오는 이제 소재 내재화 노력에 대한 이제 그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이제 다 저희가 다 저희 업계에서는 다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뭐 그런 형태로 공부를 좀, 이 리포트가 아주 좀 중요한 리포트라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구해갖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테슬라가 최근에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 국내 배터리 제조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게 좀 궁금한데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떤가요? 예. 그게 어떤 경로로 해서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봐서는 오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은 이제 요 내용 이제 그 그래픽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86만 개를 양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86만 개면 사이버 트럭 기준으로 해갖고, 4680이 한 900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86만 개면은 956대 분량입니다. 1000대가 안 되네요. 1000대가 안 됩니다. 예, 양산이라 표현하기 어렵네요. 예, 양산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시범 생산이고요. 네. 파일럿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산이라고 하면 최소한 1억 셀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86만 셀하고 네. 1억 셀하고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앞서 나간 얘기고, 네. 작년 연말만 해도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었냐면은, 테슬라 쪽에서 4680 시제품 만든 게 2170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예. 이제 그런 아주 좀 안 좋은 결과를 이제 나타낸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 쪽에서 지금 이제 배터리 쪽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한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업계 내에서 다 이제 서로 안면들이 있어갖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 수율을 잡는 데서 아주 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듣고 있고요. 예. 수율을 잡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86만 개의 선에서 수율 잡는 거 하고 1억 개 단위에서 수율 잡는 거 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테슬라는 갈 길이 멀고 예. 저희가 봐서는 영영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내산 NCM 배터리가 뭐 중국의 이제 LFP 배터리보다 이제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됐건 중국산은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저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잘못된 이제 오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유럽 시장을 좀 뚫어보려고 이제 자국 내 말고 미국은 못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애를 쓰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게 조금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이니켈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하이니켈을 한 이유가
배터리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예. 하이니켈 하면 밀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에너지 하고 있는데. 밀도가 높아지는 거 이꼬르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아,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필요한 거는 에너지의 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게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니켈 쪽으로 가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같은 그 양의 원자재를 썼을 때, 원재료를 투입했을 때 이 에너지가 그만큼 더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보면은 에너지당 가격은 이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이제 예. 그게 이제 그 자료 화면 8번에 있는 그 그래프고요. 네.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얘기했었던 이제 LFP가 NCM보다 가격이 싸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때의 NCM은 NCM 6둘. 그러니까 이제 니켈이 60%, 코발트가 20%, 망간이 20% 들어있는 형태의 일대를 얘기한 거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한 25% 정도 LFP가 더 쌉니다. 가격이. 예. 근데 이제 NCM 811을 오면은 그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여기 표에 보시듯이 NCMA, 그러니까 니켈이 90% 선까지 도달하게 되면 오히려 NCMA가 LFP보다 가격이 더 싼 현상이 일어나요. NCMA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예. 그냥 뭐 니켈을 90%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그럼 오히려 가격이 LFP보다 더 쌉니다. 싸다. 예. 더 싸고 더 가볍고 그러니까 더 싸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LFP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제 자료 화면 이제 9번 보시면 유럽의 LFP 침투율이 나오는데 유럽의 LFP 침투율이 올해 내내 이제 한 0.2% 정도 선이다가 12월 달에 조금 올라와서 한 3% 정도입니다. 2022년 말씀이죠. 2022년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0.2%밖에 침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맞은 거죠. 이거를 조금 착각하고 혼돈하시는 게 이제 벤츠가 CATL 배터리를 쓰거든요. 벤츠 EQS가. 그러니까 이게 벤츠 쪽으로 해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쓰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착각이세요. 벤츠 EQ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CATL의 LFP 배터리가 아니고 CATL의 NCM 배터리입니다. NCM인데 우리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게 그 니켈 90%급 NCM 9만 반이나 NCMA 같은 이제 그런 건데 벤츠 EQS에 들어가는 거는 NCM 한 811보다 조금 못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한 2, 3년 전 구형 모델을 이제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츠 EQS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판매가 부진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벤츠 EQS가 너무 안 팔려갖고 가격을 대폭 인하해 줬는데 그 가격 인하한 폭이 4천만 원 인하해 줬다는 겁니다. 4천만 원이면 그냥 그랜저 한 대를 끼워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실 때 뭐 중국산 LFP 배터리가 국내산 NCM 요 어떤 뭐 아성이랄까 위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우리 이사님은 보시는 거네요. 예,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하나 좀 낙관적인 이야기만 아니요, 낙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객관적인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34개월 전에 다 결정이 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메이커별로 어떤 형태의 배터리를 쓰는지가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25년까지 나온 주요 신차 모델 중에 LFP를 채택하고 있는 모델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앞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만 EU도 지금 미국 IRA 비슷한 CRMA 핵심 원자재법을 이제 곧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 됐을 때 K 배터리가 유럽 시장 침투율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뭐 결정적인 계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일단 이제 요거 큰 맥락을 보시려면 이제 자료화면 10변에 그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제 보통 책 한 권이 이제 역사를 바꾸기를 하는데 이 책이 좀 그런 역할을 한 책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 산업, 그다음에 신재생 산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인데 결정적인 문제가 이 자원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자원의 정제련 관련해서는 이게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그 자원 관련돼서 정제련하는 사업들을 다 안 하려고 했고 그 와중에 중국이 그 빈틈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원 관련해서 정제련하고 하는 것들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향후에 발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서구 민주 진영이 이제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그 경고를 날리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럽의 정치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인도 움직여서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미국의 IRA 법안, 올해 이제 나오게 될 유럽의 CRA 법안이 이제 그런 형태고요. 여기 자료화면 11번 보시면 이게 이제 내셔널 스트래티지,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이제 미국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온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이제 핵심 문건인데 그 문건에 보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그 견제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IRA 법안을 이제 통과시킨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보 사항이에요. 좀 더 위에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라 갖고 단순하게 이제 이 배터리가 뭐 싸고 비싸고 기술력이 좋고 나쁘고를 사실 따질 계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뭐 지금은 우리한테 경쟁력이 아주 약체라고 하는데 이제 이유가 이런 법도 만들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면은 혹시 우리에게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배터리가 사실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해보면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수율을 잡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반도체도 수율을 이야기하던데요.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배터리 쪽은 이제 아날로그 산업의 좀 결정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 에코프로의 이제 이동 차장님 말씀이 배터리 산업은 경험 사업이다.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 양극재 사업을 시작해갖고 실제로 제대로 된 양극재를 만들어서 이익을 내기까지 12년 4개월이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에 수만 번의 실패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배터리 사업에서 뛰어들어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십수년의 시간과 수만 번의 실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십수년의 시간과 수만 번의 실패를 할 동안에 대한민국 K 배터리가 놀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앞서가 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술 초격차라고 하는 거고요. 한번 벌어져 있는 이 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브리티시 볼트가 결국 파산했고요. 독일의 이제 그 노스볼트가 지금 수율이 안 잡혀갖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의 배터리 공장 짓기로 했던 게 지금 이제 착공이 연기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그 폭스바겐이 그때 얘기했었던 게 21년 한 가을인가 22년 초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얘기 나올 때부터 저거는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배터리 수율은 잘못되면은 이게 화재가 나고 안전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좀 유념해야 될 사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배터리 쪽은 그 원자재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수율이 만약에 50%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갔던 귀중한 리튬, 니켈 뭐 이런 것들을 다 날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수율이 80%, 90%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는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살 행위예요. 근데 지금 유럽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경쟁 상대는 일본인데 지금 뭐 파나소닉 같은 일본 배터리 업계도 이제 뭐 54조나 되는 이제 뭐 민관 투자 내세우면서 원래는 배터리가 이게 일본이 종주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종주국 이상 되찾겠다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파나소닉 배터리를 지금 이제 뭐 혼다, 도요타, 닛산 같은 일본 업체들이 지금 안 쓰는 상황이니까요. 도요타, 혼다, 닛산이 다 LG 배터리를 쓰기 위해 갖고 이제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뭐 이제 어렵지 않겠나 이제 싶고요. 이게 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이 따라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날로그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몇 달 놀면 다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쫓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거랑 좀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테슬라하고 사실 관계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요거 이제 자료화면 12번에 이게 이제 원래
그 원통형 배터리 규격은 이제 1865였습니다. 예. 1865는 뭐냐면은 이제 원통형인데 지름이 18mm, 높이가 이제 65mm, 아주 조그만 거죠. 모델 3를 이제 테슬라가 만들면서 이제 2170으로 좀 규격을 바꾸자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170으로 규격을 바꾼 거를 파나소닉이 억셉트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파나소닉 생각은 이게 이제 크기가 그렇게 18에서 21이면은 뭐 크게 3mm 늘어나는 거니까 크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율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첫 분기에 수율이 16%밖에 안 났거든요. 나머지 84%를 날린 거니까 저거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결국은 한 80%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똔똔 정도, 그러니까 BP 정도가 되는데, 그 80% 수율 달성하는 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 2년이 걸린 동안 테슬라는 계속 납품을 독촉했고, 그래서 그 납품을 쭉 하다가 파나소닉이 손해를 본 게 거의 수조를 손해를 봤었거든요. 예, 수율이 낮았으니까. 낮아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결정타를 파나소닉이 먹은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결정타를 한 부서에서, 사업 부분에서 적자를 크게 내면, 파나소닉이 이제 배터리만 한 회사는 아니니까요. 이제 가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윗선에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 투자가 늦춰지는 그 동안에 우리가 치고 올라가서 따라잡아서 역전한 거고요. 예. 지금은 그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 상태라 갖고, 파나소닉은 아주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님 볼 때 예. 우리 국내 이제 배터리 셀 3사가 있고 뭐 나름 소재주도 있습니다만 예. 요 경쟁력이나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 어떤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어떤 글로벌 잠재적인 경쟁자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자신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뒤처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선두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볼 때는 K 배터리 약간 뭐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전고체가 되면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왜 나올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여의도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이제 사심과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2차 전지 그 ETF를 가장 많이 판 게 한국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아니고 중국의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훨씬 더 많이 팔렸거든요. 예. 예. 그거는 훨씬 더 주력으로 해서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팔 때에는 당연히 한국 배터리보다 중국 배터리가 더 좋다는 얘기를 했을 거고, 해서 팔아갖고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물려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지금 심하게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미안하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한국 배터리가 더 훌륭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앞으로 전망도 밝다라고 얘기하면 그 물려있는 고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바꾸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학산업이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해하기가. 이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쪽은 다들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들 잘 아는데, 이 배터리는 화학 기반이 없으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한 좀 편견을 갖고 있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나 CATL이나 이런 회사들이 외국에 있는 회사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한국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양극재 탑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들보다 월등하게 더 좋은 회사일 거야 라고 막연히 편견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잘못된 이 판단이 이제 뒤따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작년에 이제 매출이 20조, 영업이익 1조 8천억을 돌파해가지고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올해 셀 3사, LG, SK, 삼성 SDI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미국 시장이 본격화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뭐 당연할 거고요. 영업이익 측면도 많이 좀 좋아질 건데, 결국은 이게 수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 배터리 사업은 되게 이제 민감해갖고, 처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국에서 배터리 공장 다 지어갖고 셋업을 다 끝난 거를 폴란드로 그대로 옮겨갔는데, 폴란드에서 다시 그 정상 수율을 잡는데 4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공개하고 폴란드 공개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게 배터리 수율에 영향을 미치고요. 한국의 물하고
폴란드의 물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배터리의 수율에 영향을 미치고요. 상당히 민감하네요. 예, 아주 민감합니다. 초민감한 거라 갖고. 그래서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헝가리 쪽에 작년에 공장 완공해서 지금 돌린 지가 한 1년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내내 적자였어요. 수율이 잘 안 잡혀갖고 올해 정도 되면 아마 수율이 좀 잡히지 않겠나. 그러면은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흑자로 돌아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LG도 이제 미국의 공장을 작년에 완공을 했고 수율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잡히면서 또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SDI가 영업이익률이 LG 엔솔이나 이제 SK온보다 더 이제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예.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삼성 SDI는 해외에 공장을 최근에 지은 게 별로 없고요. 원래 있던 이제 2170 원통형 배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셋업이 끝나갔고 지금 수율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SDI가 영업이익률이 높고 네. LG나 이제 SK는 영업이익률이 낮고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장을 새로 짓고 수율을 안정화시키는 이제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수율 안정화 기간이 끝난 SDI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많이 높은 편이고 그게 이제 LG가 따라갈 거고 SK가 따라갈 거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니까 올해 이제 매출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 쪽에서도 상당폭 개선이 있을 걸로 보여서 아주 이제 그 3개사 모두 좀 주가는 되게 좀 양호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제 국내 3대 셀 3사. 예. 요 회사들은 이제 거칠게 좀 이렇게 굳이 강점과 약점, 장단점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위대한 회사고요. 지금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같은 업력이 길죠, 일단. 예, 업력이 길죠. 이제 그래서 그런 형태의 가장 우수한 기술력과 이제 뭐 그런 거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LG 화학이라는 그 소재 회사부터 출발해 갖고 배터리로 넘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이제 기초 소재 관련된 기술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경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당연히 이제 앞으로 2030년 뭐 이런 형태가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저희는 한 40% 이상 무조건 될 거다. 글로벌로요? 글로벌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배터리가 그 폼팩터가 파우치가 제일 좋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 각형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 가장 좋은 파우치형을 하면서 원통형도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각형도 할 계획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추세가 각형이 시장에서 조금 좀 퇴출되고 예. 원통형하고 파우치형 두 개로 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이제 각형은 지금 중국산이 많죠. 중국산, 예, LFP, 그 CAT 이런 쪽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각형이죠. 예. 그래서 각형이 입지가 축소되고 원통형, 파우치형으로 이제 좀 시장이 좀 정리되는 좀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 원통형하고 파우치형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파우치를 달라고 하면 파우치를 주면 되고 이제 테슬라처럼 원통형을 달라고 하면 원통형을 또 주면 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고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열심히 자기가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실제로 돈은 양극재 회사가 다 버는 예. 좀 그런 형태이기도 해요. 예.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체적으로 LG 화학이라는 양극재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주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치가 제일 좋은 배터리를 말씀드렸는데 파우치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 제일 좋은 기술력이 있지만 독점은 못 할 거고요. 네. 자동차 회사들이 당연히 이제 견제를 할 거니까 예. 그 견제를 할 때 파우치형을 납품할 수 있는 거는 SK밖에 없는 거니까 네. 반도체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포지션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의 포지션이 SK 이제 온의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각형과 원통형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우치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폼팩트라서
그래서 그동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좀 러브콜을 많이 좀 못 받아갔고요. 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로 보면 1등이 LG 엔솔이고 2등이 SK이고 삼성 SDI는 많이 좀 뒤처진 3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뒤처져 있었는데 지금은 삼성 SDI 쪽에서 되게 좀 호재가 하나 생긴 게 방금 말씀드린 그 원통형 46 규격 시리즈 원통형이 지금 이제 파우치하고 두 개가 이제 시장을 양분하는 새로운 이제 폼팩터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46XX 시리즈 원통형을 지금 현재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기회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제 10년에 40조 원 양극재 공급받는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계약이냐면은 포스코 케미칼로부터 10년 동안 그 40조 원에 해당하는 그 양극재 물량을 무조건 공급받는 계약이거든요. 삼성 SDI가. 예. 근데 이제 삼성 SDI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공급받아갖고 팔 데도 없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 얘기는 역으로 보면은 40조니까 자기는 80조 정도는 팔 수 있는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SDI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있는 3사가 지금은 다 이제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소재로는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이렇게 다양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 비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주가 전망도 올해 주가도 양극재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양극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재는 양극재만 봐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배터리 4대 소재하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예. 외우다 보니까 같은 급인 줄 알아요.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전해액하고 분리막하고 같은 급이 아닙니다. 예. 그런가요? 예. 양극재는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동등한 파트너 예. 내지는 상전이고요. 예. 나머지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같은 거는 하청 업체에 불과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대우 자체가 아예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인 난이도가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런 거에 비해 갖고 양극재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세먼지 크기의 입자에다가 초미세먼지 크기의 입자를 더 씌우는, 코팅하는 그 기술이 양극재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정말 저희도 이제 보면 정말 경이롭고 진짜 너무 존경스러운 기술이에요. 그런가요? 예. 뭐 양극재 회사들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했는데 올해도 계속 더 갈 수 있을까요? 포스코 그런데? 케미칼만 많이 올랐고요. 예.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LNF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그닥 그렇게 오른 건 없죠. 네. 그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보실 건 아닌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다 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냐, 네. 그 늘어난 거에 비해 갖고 상승한 게 이제 적절하냐 이런 형태로 사실은 판단해야 그렇죠. 적절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가가 10배 올랐으니까 과하게 올랐다, 고평가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심각한 오해고요. 왜 그러냐면 그 10배가 오른 기간 동안에 매출이 10배가 늘었고요. 네. 이익이 10배가 늘었어요. 지금 이제 한 11조 정도가 되니까 네. PR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12배에서 한 15배 정도거든요. 매년 100%씩 지금 성장하는 회사가 PR이 12배에서 15배면 그거는 그저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고 여의도에서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많이 좀 부족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소재 업체들은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같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변동폭이 좀 크고 예. 또 중국산 소재 비중은 낮춰야 되고 하는 말하자면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뭐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그것일까요? 예, 그 이중고라고 할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 이제 양극재가 좀 특별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연동에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양극재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레깅해서 보통 반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원자재 가격을 바로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양극재는 유리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중국을 제외하고 그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을 구성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를 구성해 놓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큰 사업 기회를 가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밸류 체인을 제외해서 이제 그 광물이나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이제 그거는 리스크 요인이 아니고 이제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대표적으로 해서 그 원자재나 광물 쪽에 중국 제외한 밸류 체인을 가장 잘 형성하고 있는 데가 에코프로 그룹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개 회사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은 그 배터리 소재주 가운데 텐베거, 이제 예, 신누타, 말하면 10배 수익이 가능한 이런 종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뭐, 그 종목이 지금 이야기하기 수는 없고, 예. 근데 이걸 도대체 얼마를 들고 있어야 가능한지. 예컨대 1년을 들고 있을 때 10배 수익하고 10년을 들고 있을 때 10배 수익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들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3, 4년 정도 들고 가시면 이제 가능하지 않겠나. 3, 4년? 예. 보통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용 2차 전지는 한 34개월 전에 결정되니까 지금 이제 대체적인 윤곽이 26년, 27년까지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최고 규모의 이제 양극재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22년에 5조 2천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네. 지금 걔들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캐파가 26년, 27년 기준 한 70만 톤 캐파가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네. 70만 톤 캐파면은 지금 이제 현 시설에서 한 50조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4년 뒤에 매출이 예, 10배로 10배가 정도 늘어난다. 거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가격, 특히 리튬이나 니켈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이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질 이제 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가격 전가를 가격 전가를 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 믹스니까 제품 구조가 지금 현재는 이제 좀 뭐 NCM 6둘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IT용 양극재나 이제 전동공구 양극재처럼 이제 좀 저렴한 거 하고 예. 그다음에 하이니켈 쪽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좀 고가하고 같이 좀 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그 고가의 양극재들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 믹스가 개선되는 이제 그런 두 번째 요인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양극재 쪽도 수율하고 좀 관련이 있어갖고, 네. 보통 이제 공장을 라인을 새로 신설해서 수율 잡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완성되고 수율 잡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또 이제 이익률이 올라갈 거니까 그런 이제 세 가지 부분들까지 다 합치면 10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의 요소까지 있는 거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투자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이제 투자 전략도 궁금해들 하시는데 말씀대로 뭐 3, 4년 이렇게 장기 투자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IRA라든지 또 CRMA 같은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그걸 감안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뭐 새로운 또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가는 방법 이른바 모멘텀 투자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예. 어떤 투자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팡이라고 옛날에 네. 2010년도를 이제 주름 잡았었던 네. 이제 주식들이 있잖아요. 예, 페이스북하고 뭐 예, 아마존, 애플, 예.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한 10년 동안 아주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한 뭐 대충 10배 오르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몇 년 동안에? 한 2008년부터 해서 2020년, 21년이니까 뭐 12년, 13년 정도 기간 예. 동안에 네. 애플이 175배 올랐고요. 예. 아마존이 218배 올랐고요. 넷플릭스가 400배가 올랐고 예. 테슬라가 415배가 올랐거든요. 12, 13년 동안의 말씀이죠. 12년, 3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2030년, 35년까지는 이제 전 세계 내연기관차들이 다 퇴출이 되고 전기차로 다 전환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이런 주식들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쭉 끌고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유리할 것 같고요. 이게 모멘텀을 따라갖고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 같은 거 중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고 다시 살라고 대기하고 있다가 못 사서 놓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우리 2차 전지 그 주식들도 좀 그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딱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접근하면은 제일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안 팔잖아요. 30년씩 40년씩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막 들고 가는데 그분이 세계에서 주식 투자에서 제일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 중에서 특히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기업의 주식들은 그 수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K 배터리 이제 핵심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옛날에 판 같은 그런 이제 위대한 기업들에 해당되는 주식들이거든요. 예. 그런 주식들은 섣불리 팔았다가는 다시 사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팔아갖고 내가 판 가격이 안 와가지고 자꾸 한눈 팔아갖고 딴 거 사다가 거기서 물려갖고 이제 마이너스 나는 그런 케이스가 오히려 더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2차 전지 회사들이 이제 위대한 기업으로서 몇 년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위대한 기업이라는 게 뭐 쉽지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다른 경쟁자에 의해서 또 뭐 탈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개 또 다른 요인을 해가지고 조금 약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뭐 4년, 5년 그냥 묻어놓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우리 말하자면은 K 배터리 관련한 뭐 셀이라든지 소재주 다 위대한 기업들이 될 만한 회사들입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유튜브 보시면 제가 8개 딱 찍어갖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팡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형태고 일단 3, 4년 동안은 안심하고 갖고 가셔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26년까지 지금 시장상 그 구도는 다 결정돼 있거든요. 주문도 미리 다 나가 있고, 그 주문에 맞춰갖고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26년 이후에 새로운 이제 경쟁자나 뭐 도전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좀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될 문제고, 적어도 최소한 한 3, 4년 정도는 그냥 무던하게 끌고 가시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업체도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추가 상승 기대할 만합니까? 폐배터리 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메인이고요. 그 두 회사를 사면은 폐배터리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이제 보통 보면은 폐배터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저희가 봐서는 크게 투자 매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오히려 주가는 그런 쪽이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매력이 없는 거죠. 올랐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폐배터리는 사업은 사실 저희가 봐서는, 저희 이제 이 배터리 여러 가지 밸류체인 중에서 기술적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해요. 누구나 웬만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폐배터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많고,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회사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기술적인 이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이기냐 하면은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애가 이기고 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수직 계열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누가 수직 계열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할 수 있냐면 양극재 사업을 하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폐배터리를 분해를 하면은 리튬, 니켈, 코발트 뭐 이런 이제 원소들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전구체가 되고 양극재가 되고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극재 하는 회사가 그 밸류체인상에 가장 이제 중간고리에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니까 그 양극재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되고 그렇게 지금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 두 개 회사를 사시면 됩니다. 폐배터리를 사주고 싶으면. 뭐 셀이나 소재를 막론하고 올해 2차 전지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유념해야 될 어떤 뭐 변수나 또는 뭐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변수나 전략 같은 거는 없고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주 베이스 산업이고 수주가 되어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다 사가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양극재는 바인딩 계약이어서 중간에 이제 전기차가 안 팔려요. 안 팔렸다고 해서 양극재를 안 사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배터리 회사의 창고에 쌓아둔 한 있어도 일단은 다 사가야 되는 거라 갖고 변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예, 빤한데 자꾸 이제 사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갖고 그냥 보면 되는데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이런 수급이 거죠. 안 오고 딴 데로 가면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두 달이나 이제 뭐 6개월, 1년 정도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3, 4년을 보면은 결국 그 기업의 기초 체력, 기업의 이제 이익 규모나 이제 이익 성장성, 이제 방향성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3, 4년 정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고 단기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이유고요. 이게 이제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이제 유명한 투자자, 이제 이분 말씀이 수면제를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좋은 주식 사서. 이게 이제 K 배터리 좀 핵심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저희가 봐서는 정말 좀 존경할 만한 위대한 회사들이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 투자자들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회사들이 되게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1992년부터 배터리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돌아가신 그 고 구본무 회장님께서 이 배터리 사업에 이제 우리 LG의 미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니까 이제 돈은 얼마가 깨져도 관계없으니까 이제 계속 열심히 투자해라 해서 그게 30년 동안에 걸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넘버원의 기술력을 갖게 된 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만 해도 2004년부터 이제 이 사업에 시작해 갖고 십몇 년 동안 거의 망할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이제 이렇게 넘기면서 어렵게 해서 드디어 그 이제 하이니켈 기술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우수한 형태로 완성이 돼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좀 그런 거거든요. 이런 위대한 기업들은 좀 믿고 돈을 좀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동업자가 돼 갖고 한 3, 4년 동안 이런 이제 위대한 회사들하고 같이 동반 성장한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2차 전지 업황과 주가 전망, 투자 전략에 대해서 두루 살펴봤는데요. 2차 전지는 단기 투자하기보다는 3, 4년 정도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박순희 이사님 말씀 많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